반갑습니다. 확실함을 약속하는 실전수학 이투수 수학 강사 양진용입니다. 자, 5월 질문타, 월문타, 월간 질문답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학생들이 유의미한 수학 내적 질문들과 수학 외적 질문들, 학습 상담과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양종 선생님 이투수 Q&A 게시판에서 정말 이것저것 하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총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 테스트 제출합니다. 자, 선생님이 저번 주부터 레벨 테스트 진행한다고 공지사항이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백전백승 시즌3, 시즌1 비욘드 베이직스, 입문편 엔제 너무 훌륭한 강좌라고 선생님이 생각합니다. 시즌2 그것보다 난이도를 살짝 올려서 브릿지 들어가겠고요. 시즌3가 가장 어려운 건 아니에요. 시즌3는 전체 난이도를 다루는 얼티밋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시즌 1, 시즌 2, 시즌 3 중에서 지금 시즌 1, 2가 거의 완강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테스트 뭐부터 수강해야 될까? 너는 입문편부터 들어야 될까? 하는데 입문편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입문편이지만 배울 게 매우 많은 문제들로 가득 담아가지고 선생님이 강좌를 촬영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될 겁니다. 공지사항이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학생들이 뭐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해요. 열심히 제출해서 저 뭐부터 들어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요. 자, 그랬더니 뭐 곧잘 잘 푸는 것도 있고 어려운 문제들도 있더라고. 선생님이 가장 자신 있는 문제들을 넣어서 이제 풀어봐라 해봤는데 쉬운 것도 있고 좀 어려운 것도 있는데 자, 한번 가보면 제가 답변해준 예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질문을 올리면 자기가 푼 걸 제출해서 올리면 그게 뭐 많이 못 풀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수어는 곧잘하는 것 같은데 수투의 풀이법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네요. 정립되지 않았다는 건 그 풀이를 다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학생들이 올려준 풀이들을 몇 개씩 보면서 이거 괜찮은데 이건 또 힘든데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죠. 맞았더라도 7번과 같은 문제 풀이는 그림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 친구는 7번을 식으로만 풀었었나 봐요. 그림으로 되게 빨리 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못 푼 수투 문제들도 해석이 안 되거나 시작을 못한 부분이 있네요. 수투는 백전백승 입문편부터 시작하면서 풀이를 가다듬도록 합시다. 수투 백전백승 시즌1은 완강을 했는데 해석하는 것과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이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틀렸던 2번, 4번, 10번 문제들 모두 수투였는데 그게 모두 입문편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수2는 입문편부터 듣고 수1은 브릿지부터 들어라, 시즌2부터 들어라 이렇게 상담을 해주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풀이법을 정리정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성적이 올라갈 것이니 이 점 참고해서 시즌 1, 2부터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다 입문부터 한다 이런 게 아니고 개인별 맞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풀어서 제출해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들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풀이도 진짜 좋을 거고요. 양정 선생님 백전백승 PR 페이지 홈페이지 가보시면 문제가 좋다 1번 문제가 좋다 2번 풀이가 좋다 여기에 딱 부합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즌3도 열심히 제작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감히 이야기하지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백전백승 시리즈가 향후에 이투스 또는 뭐 전체적으로 인강에 엔제 문제풀이에 좋은 강좌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필살기도 마찬가지였고 자양분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레벨 테스트 제출해 주시면 좋아요. 다 못 풀어도 괜찮아요. 다 틀릴 수도 있어요. 쉽지는 않거든요. 레벨 테스트 올려놓은 게. 왜냐면 너무 쉬운 거 올려놓으면 애들이 무시할까봐 해가지고 할까봐 조금 난이도 있는 것들을 넣어놨으니까 못 풀어도 괜찮으니까 꼭 푼 거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우리들이 아주 자세한 개인적인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친구가 그 다음 올렸던 겁니다. 오투스 총평 감사합니다. 제가 오투스 있는 날에 대치 수업이 있는 날이었어서 뭐 자세히 풀어보지 못했지만 수원2만 제가 보고 필살기 워크북이랑 백전백승 시즌1이랑 너무 비슷한 게 많이 나온 거예요. 내가 했던 것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나는 내가 낸 줄 알았어. 그래서 유사문항이랑 섞어가지고 포인트들을 넣어놓고 응원을 열심히 해주는 글을 썼죠. 그랬더니 학생들이 꽤 많이 글을 올려줬는데 자, 이 친구 말을 한번 읽어볼게요. 은근슬쩍 저의 부끄러운 과거를 오픈하자면 작수 3등급이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3등급일 수도 있지. 뭐 너무 부끄럽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필살기 미적분 수원부터 이 친구는 미적 수원부터 들었나 봐요. 그리고 백전백승 미적 수원 수투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자, 리뷰 프리뷰로 철저히 하니 실력이 많이 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 작년에 막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때는 수학은 해도 안 늘고 잘 안 떨어진다는 생각에 수능 몇 달 전부터 공부를 안 했었는데요. 맙소사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건 전혀 부끄럽지 않거든요. 몇 달 전부터 공부를 안 했었다고요? 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절대 안 되는 거야. 무조건 마지막까지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선생님 믿고 하면 는다는 것을 체감하면서 선생님의 따뜻한 말에 동기부여 받으면서 명언 모음도 넣어놨거든요. 선생님이 교재 맨 뒤에 명언 한 20-30개 넣어놨습니다. 에어프라이어에 고구마 몇 도 돌리면 가장 맛있다. 이거 등등 포함해가지고 재밌는 것까지 포함해서 넣어놨어요. 근데 아무튼 동기부여 받으면서 힘들 때마다 헤맨 만큼 내 땅이다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고 있어요. 나 눈물 날 것 같아. So sweet. 자, 이런 말들을 용기 받으면서 같이 의사소통하면서 용기를 받고 있다니 선생님이 태어난 이유가 이거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항상 확신 갖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수업 열심히 들을게요.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확실함을 약속하는 실전 수업 아닙니까? 애매함이 아니라 확실하다고요. 이거 하면 돼. 너 이거 안 했지? 그럼 네 탓이야. 이게 아니라 나는 나 믿고 하면 돼. 내가 책임져 줄게. 나 믿고 확실하게 약속해 줄게.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무조건 풀리고 이렇게 변형되면 이렇게 하면 무조건 정답이 나와라는 걸 내 수업에서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 했고요. 자, 이 친구 똑같은 얘기인데 오투수 시험지 첨부합니다. 이투수 시험지. 얘들아 다른 시험지도 괜찮아요. 사설 모의고사도 괜찮으니까 자 가져오세요. 채점 결과는 80이고 10번은 풀다가 막혀서 선주를 거꾸로 보다가 찍었는데 맞았어요. 사실상 76점입니다. 간증하는 수준이죠. 이런 간증이 많이 올라옵니다. 제가 작년에는 미적분은 그냥 버렸었는데 한 문제 빼고 다 맞았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요. 맙소사. 미적분 한 문제 빼고 다 맞았더니 누구한테 배운 거야? 누구야? 지용이야? 나야? 또 나야?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특히 28번 문제 필사기 풀 때 너무 어려워서 이해될 때까지 계속 듣고 풀었었는데 28번이 내가 생각하기엔 음함수 민법 메인식과 서브식 이야기하는 건데 솔직히 얘기할게요. 워리투스 28번 진짜 겁나 쉽긴 했었습니다. 그래도 풀어서 맞았다는 거 너무너무 칭찬할 일이죠. 너무너무 기뻐요. 이런 뿌듯함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작수 3등급이었고 그것도 미적분 마지막에 거의 다 버리고 거의 다 버렸던 친구가 이제는 한 문제 빼고 다 맞았다? 미쳐버리는 거야 진짜.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수능까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오투스 프리프리에 공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저희 생각 많이 하는 거 느껴져요.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열심히 해서 좀 같이 가자고 선생님이 거의 써놨습니다. 그때 뭐라고 써놨냐면 내가 기억이 수업 들어가기 직전이었어요. 빨리 공지 올리고 애들 조금이라도 참고할 수 있게 복습할 때 방향이라도 좀 잡아주자. 대치해서 수업 들어가기 전에 교무실에서 막 시험지 보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때 내가 뭐라고 썼는지 기억나는 게 결과를 보장받은 사람처럼 열심히 합시다. 나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결과를 보장받은 사람처럼 노력의 한계를 두지 말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에 14시간씩 하루도 빼지 않고 수능 전날까지 공부하면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무조건 서울대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보장이 있다면 하루에 14시간 안 할 거예요? 할 거잖아요. 왜? 100% 서울대 보내준다고 하면 물론 여러분들 서울대 가기 싫어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원하는 대학교 무조건 보내주겠다고 하면 하루에 14시간 할 거야 안 할 거야? 결과가 보장되면 무조건 할 거잖아. 14시간 공부 앉아만 있어도 보내준다고 보장이 있다면 열심히 할 거잖아. 보장받은 사람처럼 하세요. 결과가 보장돼 있으면 노력에 의심이 없습니다. 근데 그 결과에 보장이 없으니까 할 때마다 이거 하는 게 맞나?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는 거죠. 논술도 해보고 물론 그 논술하고 뭐 탐구 바꿔보고 뭐 이런 시도들이 다 잘 되자고 하는 거지만 내가 이거 하는 게 맞나라는 의구심이 중간에 자꾸 드니까 노력에 진정성과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보장돼 있다는 확신이 들면 스스로 이렇게 하면 무조건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면 노력에 에너지를 받게 된다고요. 그 에너지를 받은 사람처럼 하자고. 그 누구도 그 확신을 줄 수는 없지만 내가 조금이나마 미약 하나마 도움이 주겠다고. 내가 맨날 얘기하죠. 했는데 점수가 안 오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하면 무조건 올라. 근데 여러분 그걸 걱정하잖아. 하지만 나는 내가 걱정하는 건 안 할까봐 걱정해야 여러분들이. 하면 무조건 오르는데 하면 된다는 무조건 참인 명제예요. 이 세상이 우리가 그것이 거짓이라면 믿을 수 있는 명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면 무조건 됩니다. 아시겠죠? 안 오르는 건 뭐 그때그때 잠깐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잠깐 뭐 시험 때 큰 천재지변이 있다든지 그러면 안 오를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 올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믿고 열심히 합시다. 나도 그렇게 결과를 보장받은 사람처럼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노력에 한계를 두지 않거든요.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연구실에서 혼자 촬영하고 스튜디오에서 살고 현장 강의에서 계속 수업하고 문제 직접 만들고 첨삭 조교 선생님들 20 몇 명씩 돌려가면서 첨삭도 다 하고 아무도 하지 않는 이런 첨삭하고 하는 것들이 느껴지지 않아요?
아무도 이렇게 못하고 아무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걸 느껴지지 않냐고요. 단순히 강의 열심히 하고 너 숙제 안 했어? 점수 안 올랐어? 응, 네 잘못.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끌고 가려는 마음가짐이 느껴지지 않냐고. 그걸 열심히 하자고요. 잘 될 거예요. 무조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선생님도 무조건 잘 될 거예요. 왜? 내가 전국에서 제일 열심히 하니까 라는 확신이 나는 있거든요. 나보다 열심히 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을걸? 이런 생각을 난 무조건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나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닌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근거들을 스스로 계속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자, 점화식 언제부터 풀어요? 이 친구도 있는데 내가 맨날 얘기했습니다. 자, 무조건 6월 22번이 뭐 점화식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하는 얘기지만 점화식이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점화식은 3등 풀었는데 3등급이다. 이건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점화식은 가성비가 떨어져요. 오늘 6월 모의고사에 또는 7월 모의고사에 내가 점화식을 맞췄어. 근데 3등급이야. 이게 의미가 없다고요. 왜냐면 다음 점화식 풀 때 똑같이 뭐니까? 의구심이 들 테니까. 점화식은 다음에 또 맞추리란 보장은 없으니까. 왜냐면 나도 헷갈려. 점화식 푸는 거. 만드는 건 진짜 더 힘들고. 근데 만약에 내가 11, 12, 13번에서 하나 틀리고 점화식 맞췄다. 이건 큰 의미가 없어요. 안정적인 4점을 맞춰주면 13번까지 안정적으로 맞춰주면 그건 그 다음 모의고사에 의미가 있어. 알겠죠? 확장성이 있으니까. 근데 점화식은 풀 때마다 거의 새로운 이론이 계속 창조되거든요. 그래서 점화식은 어느 정도 등급 이하는 내가 한 글자도 읽지 말라 그럽니다. 웬만해서 22번에 나오면 특히나 15번에 나오면 좀 쉬워서 풀 수도 있어요. 찍을 수도 있는데 점화식 주관식에 나오면 한 끗 차이로 틀리도록 제작이 되더라고. 평가원에선. 그러니까 이게 실수할 여지가 갈수록 커질 수 있도록 문제를 제작합니다. 요새는. 작년 수능에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웬만해서는 1등급을 먼저 맞아라. 점화식을 빼고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수원수투 22문제에 할당되는 시간을 70분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21문제를 70분에 소비해서 한 문제 아예 빼버리고 읽지도 말고 그냥 잘 찍어버리고 21문제에 투자해서 어느 정도 맞추는지 관찰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넘어가면 그때 점화식을 풀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많이 얘기합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요. 쉬워도 정답을 알면 쉽지만 풀 때는 이게 너무 주관식이고 펼쳐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풀이가 모여져야 쉽거든요. 근데 점화식은 약간 펼쳐지는 느낌이라서 특히 중하위권 학생들은 그런 서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읽지 말고 풀어버려요. 그리고 일단 84, 88 받는 사람이 되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점화식을 좀 해보는 게 괜찮아요. 80점 이상 오르면 점화식, 8점 이상은 점화식 풀어도 괜찮아. 근데 8점보다 좀 낮으면 점화식 주관식 22번은 조금 조심해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튼 이 친구도 역시 지용쌤 믿고 있었다고 이런 친구를 얘기했고요. 깊이 있는 수학 공부는 어떤 거예요? 이 친구가 이것저것 질문 많이 했었는데 깊이 있는 공부라는 건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문풀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내 언어로 스스로 막힘없이 풀어갈 수 있다면 그게 깊이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이게 맞아요.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문제를 개념을 알고 있다. 두 번째, 문제를 이해한다. 세 번째, 풀이 방법을 선택하고 판단한다. 판단, 그리고 연산한다. 이 네 가지거든요. 개념, 이해, 실행과 판단, 그 다음에 연산. 구체적 연산하다 틀린 놈들도 많으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예요. 5등급도요. 이해는 돼요. 5등급도 문제 해설 강의 들으면 모르는 건 없다고요. 거의 대부분 다 안다고. 해설 강의 들으면. 가장 큰 차이는 선택하거나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라는 것, 점수로 직결되는 수학 실력이라는 건 문제 이해는 당연한 거고. 알겠죠? 문제 이해는 하시고 그걸 내가 이 풀이가 있는데 그림으로 풀어야지. 식으로 풀어야지. 이걸 선택해서 판단하는 것. 이 판단 능력을 나만의 언어로 다 채우라는 얘기예요. 이런 조건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한다. 접선이 나왔으니까 접선을 반영하는 식 세우기를 한다라든지 선생님이 주로 이야기해주는 문제 멘트를 잘 정리해놓고 한 문제당 한 두세 가지 정도. 야, 풀이법이 한 20개 있고 그럼 그 중에서 네가 선택해라라고 얘기하면 그게 수학이야? 아니잖아. 알겠죠? 그래놓고 너네 탓하면 안 되잖아. 풀이는 두세 가지로 셀렉을 해놓고 두세 가지로 스케일을 해놓고 그 중에 셀렉하는 게 실력이라는 거죠. 알겠죠? 그 정도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게 공부다. 그리고 그 풀이 속에 왜 이건지를 찾고 고민하는 게 깊이 있는 거라는 건가요. 둘 다 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판단력을 기르도록 하세요. 저 선생님이 왜 이렇게 풀었는지 그리고 이 풀이가 이 풀이보다 좋은 건 아닌지 계속 이야기를 스스로 해보시고 불안하면 계속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지용원티 Q&A 게시판에서 5월부터 하는 게 많습니다. 첫 번째, 누구나 하는 수학 내적 질문 답변.
두 번째, 학습 3당. 어떻게 공부하는 거예요? 요새 힘들어요. 멘탈 관리 이런 것들. 세 번째, 뭐부터 들으면 좋은가요? 요새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 꼭 자기 현재 등급과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현재 등급과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했는지, 기출은 했는지, 작수 몇 등급인지, 알겠죠? 모의고사 몇 등급인지, 올해 몇 등급인지 이런 거. 그리고 선생님은 첨삭 풀정, 첨삭도 들어가고요.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새. 알겠죠? 그리고 브릿지 손풀이 신청과 파일 다운로드. 브릿지는 너무 좋은 문제들인데 기출에서는 뭐예요? 기출에서는 브릿지 해가지고 이제 뭡니까? 엔제들이니까 PDF 파일 돌아다니면 또 안 되잖아요. 손풀이도 내가 열심히 썼는데 신청한 사람들만 주고 있습니다. 첨부해버리면 너무 좋지만 파일 유통 때문에 힘들다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파일 다운로드 신청 많이 해주더라고요. 많이 해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0점 100승 레벨 테스트 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필요충분 모의고사 시즌2 성적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기 성적표 OMR 카드 제출해 주시면 성적표도 만들어서 준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8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 응원하는 거야. 나도 여러분들을 응원해 주고요. 나도 수강 후기 올라올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기도 하고 뭐 그래요. 이겠죠? 서로 응원하면서 서로 주접달기. 우리 최고야. 맞지 하면서 기분 좋게 소통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해요. 나는 상담 같은 것들은 선생님이 잠 안 자고서라도 내가 직접 많이 달려고 하는 편이니까요. 수학 내적 질문 답변만 선생님하고 연구실이 나눠서 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준비했던 내용들은 여기까지고요. Q&A 게시판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많이 글도 남겨주시고 뭐 괜찮아요. 그냥 질문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그냥 하세요. 선생님 뭐 얼굴 왜 그러세요? 이런 것도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연구실 이 여러분들 질문 답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고 첨삭도 있고 레벨 테스트도 있고 성적표도 제공하고 기타 등등 정말 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 존재 화이팅 하자는 말 꼭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고요. 날씨 환절기인데 감기 조심하시고 6평 잘 보도록 합시다. 본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